이번에는 그 치과용 룻베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치과용 룻베는 많이 쓰시죠?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꼭 써야 하나, 꼭 써야 하나. 그렇지는 않죠. 그러니까 그 현재 임상에 그, 그 만족한다면 굳이 추가를 할 필요는 없죠. 현재 임상에 만족을 한다면 굳이 뭐 추가 안 하셔도 되죠. 근데 현재 임상에 만족이 안 될 때가 문제죠. 만족이 안 되는, 그러니까 임상에 만족이 안 되는 그 아주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보여서죠. 그 맨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잘 안 보이죠. 잘 안 보여서 그 좀 잘 보고 싶어서, 예, 잘 보고 싶어서 그래서 룻베, 그럴 때 이제 그 처음으로 고려하는 게 이제 룻베죠. 룻베. 룻베인지 루페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룻베를 쓰게 되면 그 좀 그 시야가 좀 나아지죠. 시야가. 그래서 그 보통은 한번 그 룻베를 쓰게 되면 그 맨눈으로 그 잘 안 돌아가죠. 아, 이게 그 그 잘 보인다라는 거는 그 잘 보인다라는 거는 뭔가 잘 할 수 있다와 치과 임상에서는 거의 동의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룻베를 거의 뭐 쓰죠. 그래서 저는 그 저도 룻베를 쓰거든요. 그 룻베를 쓰는데 룻베를 언제 쓰냐면 아, 그 거의 모든 술식에 룻베를 써요. 그런데 룻베를 쓰지 않을 때는 그 현미경을 어,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술식에 룻베를 쓰게 됩니다. 그게 그 정도 그 이 배율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쓰는 게 아마 2.5배 정도 될 거예요. 2.5배 정도가 그 아주 그 유니버설하게 범용적으로 그 치과 임상에서 쓰기에 그 더더군다나 이제 입문자들이 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배율이 2.5배 말고 뭐 예를 들어 뭐 4배도 있을 거고요. 예를 들어 8배도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야 이거 확대가 좀 더 잘 되는 확대가 확실하게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, 그 일단은 적응이 어렵고 적응 말고도 이렇게 배율이 올라가면 그 심도가 떨어져요. 이게 그 서로 이렇게 그 배율을 높이면 심도가 떨어져서 심도라는 거는 이제 초점이 맞는 앞뒤 두께죠. 그래서 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굉장히 어질어질 하면서 그, 그 제대로 된 시야 확보 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지죠. 그래서 그냥 2.5배 정도로 룻배를 좀 고려하시는 분은 그냥 2.5배 정도를 그냥 하시는 게 그게 그 나을 거예요. 예. 나중에 이제 2.5배를 쓰다가 양이 안 차면 거기서 이제 한 뭐 4배 정도 아마 4배 정도 그 4배 5배 요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꼭 룻배까지 써야 하느냐? 그, 그 사실 그 임상의 속도도 그렇지만 그 질적 문제에서 그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망설이게 되죠. 그 망설임의 시간이 커지면 속도도 느려지고 질도 그 별로 좋지가 않죠. 근데 룻베나 현미경은 그 망설임의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속도도 그 오히려 빨라지고
질적인 향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생산성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생산성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룩배를 쓰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.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그 전문직이잖아요. 전문직을 할 때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뭐 한 십수년 전부터 이렇게 상담 얘기를 많이 하죠. 상담이라는 거, 뭐 설득, 뭐 환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, 이게 큰 화두죠. 그래서 뭐 설득의 심리학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그 설득에서 가장 핵심은 그 자기를 설득하는 거죠. 원장 자신. 원장 스스로가 설득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나라도 여기서 치료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그 상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죠. 직원도 나 같아도 여기서 치료받겠는데 이런 마인드가 그런 그 컨센서스, 그 당연한 그 생각, 나 같아도 당연히 여기서 받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 설득의 그 가장 중요한 베이스죠.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그 임상 결과가 좋아야 되고, 현재 임상 결과에 만족을 못한다면 시야를 개선하는 게 그 가장 핵심이에요.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룩배를 어떤 걸 사나, 그러니까 어떤 걸 사나, 뭐 이런 항상 질문의 패턴은 거의 비슷하죠. 어떤 걸 사나. 근데 이게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어떤 걸 사나가 아니라 어떤 걸 맞추나라고 봐야겠죠. 자기한테 자기한테 딱 맞춰야 되잖아요. 이게 어떻게 하지? 철자 넘어가고요. 어쨌든 자기한테 딱 맞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맞추느냐, 어떻게 뭘 맞추느냐, 이게 지식이 없죠. 우리가 안경이나 룩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지식을 또 쌓는 게 중요한데, 예를 들어 이거는 치과용 룩배는 다초점 안경이랑 좀 비슷하죠. 다초점 안경. 그래서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경이 있고, 안경의 그 하부에 이렇게 확대경 경통이 있죠. 확대경 경통이 있고, 이 경통을 통해서 이제 수술 오퍼레이션 필드를 보게 되죠. 근데 그러면 뭐 이거 만들어서 끼워주면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을 하죠. 뭐 맞는 말이긴 한데, 근데 이걸 만들 때 자기 눈에 딱 맞아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두 눈동자의 중심, 퓨필이라고 그러죠. 동공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. 그래서 지식이 뭐냐면, 예를 들어 뭐 퓨필, 동공의 하이트, 동공의 높이에 대한, 이 동공의 높이가 기본이겠죠. 동공의 높이와 동공의 그 다음에 디스턴스, 수직적 위치, 이 동공 사이의 수직적 위치, 그 다음에 동공의 높이,
그게 이제 이 점이라고 보면 돼요. 그 어떤 시작점. 그 다음에 이 시작점에서 이 이게 시선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렌즈 경통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. 그럼 렌즈 경통을 어디에 맞추느냐? 이 두 눈에서 예를 들어 레이저 광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광선에 그 수직적 각도가 있겠죠. 수직적 각도가 있겠죠. 그 광선이 나오는. 그다음에 수평적 각도가 있겠죠. 그 두 가지 수직적 각도와 수평적 각도가 정해지면 그 광선의 벡터 값은 정해지는 거죠.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. 근데 수평적 각도는 이게 서로 어디에서 만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초점 거리와도 우리가 시술 그 시술 부위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이기도 하죠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저가 나오는 그 중심선에 그 확대경의 경통이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필요한 지식은 이제 버텍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눈 표면에서 그 확대경의 그 대안 렌즈까지의 거리죠. 그래서 그게 너무 멀면 또 시야가 불리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TTL 타입이 유리한 거죠. TTL 타입이라는 건 스루 더 렌즈에서 그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별도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장치로 그 확대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렌즈에 그냥 거기다가 렌즈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탁 붙이는 거죠. 그게 이제 TTL 방식인데 그 TTL 방식을 쓰게 되면 확대경의 경통의 그 대안 렌즈 파트가 그 눈하고 더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같은 기술력이라면 시야가 좀 더 유리하겠죠. 그리고 TTL 타입은 이제 그 가볍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TL 타입을 부담 없이 쓰려면 TTL 타입을 쓰죠. 그러니까 부담 없이. 근데 이 부담 없다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면 잘 안 쓰게 돼요. 우리 임상도 그렇죠. 임상도 뭔가 뭐 좋긴 좋은데 뭔가 부담스러우면 그거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TTL 타입의 좀 부담이 적은 좀 가벼운 룻배를 쓰게 되죠. 그러니까 그냥 안경하고 그 좀 갈아 쓰는 게 좀 귀찮더라도 그런 걸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치과용 룻배 구조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플립업 타입이죠. 플립업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꺾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게 근데 이거는 그 눈동자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 자체가 그 시야를 좀 가리죠. 그래서 좀 그래도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뭐 좀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TTL 타입은 여긴 TTL 타입이 잘 안 보이네요. 요게 TTL 타입이죠. TTL 타입은 이렇게 딱 요것만 딱 붙이기 때문에 좀 심플하죠. 그거 말고도 프리즘 방식이 있죠. 프리즘 방식, 펜타프리즘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오각형의 그 반사 구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현미경처럼 앞을 봐도 아래가 보이게 만드는 뭐 그런 건데 좀 고가죠. 그래서 이것도 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데 저는 룻배에 크게 기대하는 바가 좀 없어서 그냥
그 TTL 타입을 그냥 쓰고 있어요. 그 정도가 되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뭐 퓨필 하이트, 퓨필 디스턴스, 수직적 각도, 수평적 각도, 뭐 버텍스 디스턴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안경테가 중요한 거예요. 안경테가 이런 모든 파라미터를 만족하게 그게 계속 리포지셔닝을 해야 되잖아요. 에러 없이 계속 썼다 벗었다 할 때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시선의 그 선이 그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라고 치면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그 경통의 중심을 통과해서 방향이 에러가 거의 없이 아주 안정적인 범위 내에 이거를 그 포지션 하려면 안경테가 그 기껏 만들어 놓은 그 그 기껏 만들어 놓은 그 안경과 그 확대경 경통이 그 붙어 있는 그 안경이 제 위치에 계속 리포지셔닝이 되려면 그 술자의 술자의 얼굴에 안경테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개인적인 그 피팅 과정이 없이 그냥 룻배만 딱 줘버리면 못 쓴단 말이에요. 그게 안경테를 통해서 이 피팅 과정을 끝내야 돼요. 근데 이 안경테를 피팅하는 과정이 없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적인 그런 룻배 회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피팅이 없어요. 피팅이 없다.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룻배는 치과용 룻배는 무조건 편해야 돼요. 시야가 처음부터 편해야 돼요.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에 좀 어질어질하다가 나중에 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편안하고 확실한 시야 개선이 돼야 돼요. 그렇지 않고 어질어질하면 물론 뭐 처음에 약간 어지러울 수는 있는데 어질어질하면 그거 안 쓰게 되거든요. 어지러우면 안 쓰게 돼요. 그래서 그 룻배를 맞출 때는 그 확실한 결과를 개런티 받아야 돼요. 어지러워서 내가 어지러움이 해결이 안 되면 그 거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뭐 그 100만 원이면 하고 200만 원이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나의 임상의 확실한 그 시야 개선과 편안한 그 눈 이런 거를 그 확실히 개런티를 받고 그 다음에 룻배 제작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두 눈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광선이라고 치면 그 두 광선이 그 확대경 경통 중심을 정확히 뚫고 지나가야 돼요.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머리 전체를 감싸면서 사용하는 그런 룻배가 있다 치면 그 룻배가 그
내 머릿속, 내 눈에 정확한 리포지셔닝이 가능할지를 생각해야 돼요. 정확한 리포지셔닝, 그러니까 딱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딱 썼을 때 그게 맞아야지, 그거를 그때 맞추고 있으면 그걸 누가 쓰겠어요? 그거 못 써요. 그게 중요하다. 안경테가 아마 그 렌즈의 그 품질에 상관없이 안경테 피팅이 렌즈의 품질에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 하여튼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 안경테의 피팅, 그 리포지셔닝의 정확성,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. 예를 들어 실력 있는 임상가가 만든 메탈 크라운이 메탈 크라운이 그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의 골드 크라운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지르코니아 크라운에 비해서 사실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안경테의 피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회사에 똑같은 처방전으로 만든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게 임상가를 직접 만나서 이 딜리버리를 할 때, 루페를 딜리버리 할 때 그 피팅을 봐주는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.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참 루페를 잘 만드는 곳은요, 거기서 안경도 맞추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루페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안경을 못 만들 리가 없죠. 그러니까 뭐 속담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칼국수도 만드는데 수제비인들 못 만들까, 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? 루페를 잘 만드는 사람은요, 안경을 당연히 잘 만들겠죠. 루페가 안경보다 만들기 훨씬 어려운 거니까. 그래서 안경이 좀 불편하고 오래 못 쓰는 그런 분들은, 안경 맞추는데 좀 애로를 겪으시는 분들은 루페 회사에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요즘 감염 관리 때문에 페이스 쉴드가 필요하잖아요. 고글은 고글도 뭐 된다라고 얘기하지만, 고글은 눈은 보호하지만 코와 입은 보호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페이스 쉴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이 페이스 쉴드와 루페 라이트는 루페 옵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LED 뭐 이런 거. 이거는 서로 상극이에요. 그래서 루페 라이트를 켜고 페이스 쉴드를 끼면 반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. 그래서 할 거면은 이걸 꼭 써야겠다 싶으면 페이스 쉴드에 루페 라이트의 유지 장치나 고정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, 그게 또 일이죠. 그리고 페이스 쉴드의 쉴드로서의 역할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페이스 쉴드라는 건 쓰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잖아요. 이렇게 바꿔야 돼. 뭐가 묻으면 이제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, 그거를 그때마다 또 라이트를 또 달고 이러는 것도 또 그렇죠. 그래서 루페 라이트는 저는 안 써요. 루페 라이트를 쓰면 페이스 쉴드랑 서로
극이 상극의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루페라이트를 안 써요. 그리고 루페라이트 자체가 이게 직광이잖아요. 이렇게 직접 때려서 그 반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. 그러니까 밝은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직광이라서 그게 좀 그리고 루페라이트는 눈에 되게 부담이에요. 눈에 부담이죠. 그러니까 광량이 좀 많아서 그래서 루페라이트 오래 쓰신 분들이 이렇게 시력이 좀 불리해지는 걸 주변에서 좀 느껴요.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빛의 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? 빛의 분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빛의 색이 변화도 중요하죠. 이거는 공간적인 거고 이거는 시간적인 거죠. 이거는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광량을 생각해 보면 LED 라이트가 이게 광량이 되게 좀 많죠. 그리고 그게 직광이라서 좀 부담스럽죠.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미경의 광량이 오히려 유리하죠. 현미경은 서지컬 필드의 빛이 그게 술자의 눈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들어가잖아요. 이 확대량이 매그니피케이션 양이 배율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렌즈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서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광량이 좀 현미경이 오히려 좀 안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빛의 분포도 LED 라이트, 그러니까 루페 라이트에 비해서 현미경 라이트는 거의 일정한 수준의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빛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시력에 부담이 좀 적죠. 그리고 빛의 색이 변화도 현미경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. 안정적인데 그런데 그렇다 해도 현미경이 빛 세기가 안정적이에요. 그런데 그래도 좀 전통적인 현미경 회사는 그래도 좀 유리한데, 근데 좀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훨씬 더 불안정한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회사의 현미경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제가 뭐 어디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마켓 쉐어가 를 고려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유저가 좀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안과 의사들이 현미경을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그런 브랜드, 한마디로 메디컬에서 마켓쉐어가 인정받는 그런 회사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. 안과 선생님한테 현미경이 눈에 안 좋습니까?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 환자 중에 몇 분이 계셔가지고 현미경이 눈에 안 좋나요? 이랬더니 안과 수술할 때 환자 눈에 안 좋은 거를 묻는 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과 수술할 때 환자 눈에 현미경을 직접 갖다 대니까 오브젝트로서 갖다 대잖아요. 근데 그런 정도는 이제 어떤 질문의 테마가 되는데 현미경을 쓰는 술자의 눈에
그 현미경이 그 부담이 되느냐,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만약에 정말 그게 부담스럽다면 안과 선생님들도 현미경 사용을 좀 꺼리겠죠.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 봐서는 어쨌든 그 메디컬에서 마켓 쉐어가 일정 부분 있는 현미경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.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검증할 때는 그 어느 한쪽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전혀 다른 쪽에서도 인정하는 그 크로스 체크 방법을 쓰는 게 그 그게 그 매우 효과적일 때가 많죠. 그래서 덴탈에서 뭔가를 그 검증하려면 메디컬에서 뭘 하는지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그 룻베 고배율의 룻베면 그 현미경을 현미경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룻베도 한 8배 된다고 하는데 현미경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광학적인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룻베와 현미경은 좀 비교가 안 되고요. 마치 그 자전거로도 자동차랑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느냐. 물론 뭐 아주 열심히 밟으면 그 시내가 막히는 그 길에서 그 현미경 자동차보다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명의 균일성, 그러니까 필드 안에 이제 조명의 균일성과 안정성 뭐 이런 것도 있겠고,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공간 거리예요. 동공간 거리는 맨눈으로 볼 때 동공간 거리와 그 룻베 맨눈으로 볼 때의 맨눈이 아니고 맨눈으로 볼 때의 동공간 거리와 룻베의 동공간 거리는 바뀔 게 없죠. 그냥 그 레이저 나가는 그 패스의 확대경 경통을 포지셔닝 했을 뿐이니까 바뀔 게 없죠. 근데 그런데 현미경은 달라요. 현미경은 동공간 거리가 우리가 보통 동공간 거리가 그 일반인들이 한 6cm 정도 되잖아요. 한 5, 6c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현미경은 그 대물 렌즈 쪽에서의 그 두 눈으로 들어가는 그 빛의 중심, 양쪽 빛의 중심 간 거리가 한 2cm 정도 돼요. 그래서 이 동공간 거리가 왜 중요하냐? 동공간 거리가 작으면 두 눈 사이에 디스크레펀시가 작아져요. 시차가 작아지죠. 줄어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,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프랩할 때 언더컷 평가할 때 현미경이 매우 왔다죠. 이게 언더컷을 평가할 때 그 두 눈 사이가 좁으니까 거의 한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언더컷 평가가 아주 쉽죠. 그러니까 맨눈이나 룻베로 보게 되면 그 두 눈 사이에 그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리 보면 이런 거 같고 저리 보면 저런 거 같고 좌우 눈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게 줄죠. 이게 액세스 캐버티에서도 마찬가지죠. 액세스 캐버티에서도 그 두 눈 사이에 거리가 줄어서 시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교란이 적어요. 교란이 적어지는. 그래서 그 혼동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이 이렇게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.
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을 단지 배율로 줄이는 게 아니라, 단지 배율이 아니라 두 눈 사이에 시차를 줄임으로써 그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효율, 속도와 그 퀄리티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현미경이죠.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현미경을 다 쓰는 건 아니고, 저도 그 상악 치아 프랩에서는 현미경이 매우 편하고요. 하악 치아의 프랩에서는 룻베로 대부분을 하고, 혹시 깊은 부분이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 현미경을 쓰고, 저는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미경과 룻베는 그 보통 둘 다 쓰게 돼요.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현미경을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룻베도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, 그 현미경도 잘 쓰고,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면 둘 다 참 그 좋은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